요즘은 뭐든 스마트폰으로 한다는데 나는 아직도 전화 거는 것도 헷갈려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종이 달력에 병원 예약 날짜 적어두고 동사무소는 직접 가서 민원 처리했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병원 접수하고 정부 혜택도 앱으로 신청하세요 라는 말만 들려오니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전화기만 잘 쓰면 되던 시절에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공유해야 하는 시대. 그 변화를 따라가려니 눈은 침침하고 손가락은 느려지고 화면은 너무 작고 무엇보다 잘못 누를까봐 불안해서 아예 손도 안 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이거 쉬워요.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말처럼 쉽지 않고 설명 듣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기 일쑤죠. 그렇다고 매번 자녀에게 묻기도 미안하고 괜히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디지털 기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처음 배울 때부터 불친절한 설명이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기능은 빼고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딱 5가지 기능만 쉽고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주 쓰는 앱만 보기 좋게 정리하는 법, 글씨 키우는 법, 화면 꺼짐 시간 늘리는 법까지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 부모님, 친구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 수업을 시작했을 땐 저도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과연 이 작은 화면, 복잡한 기능을 따라오실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교육 강사 박정수입니다. 벌써 15년째 전국을 돌며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을 해오고 있죠. 제 수업을 들은 어르신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 6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연세도 다양하고 스마트폰 경험도 제각각인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요. 처음엔 난 절대 못해. 이건 젊은 사람들 거야 하시던 분들이 단 몇 번만 연습해도 스스로 카카오톡을 보내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처음 배우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설명하고 그냥 이거 누르면 돼요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왜 이걸 눌러야 하는지, 이 버튼이 무슨 역할인지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제가 가르쳐 본 경험상 오히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더 꼼꼼하고 더 성실하게 따라오세요. 이걸 알아야 자녀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단순히 기계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확 달라집니다. 아이고, 박 강사님. 나 이제 사진도 보내고 손녀랑 영상통화도 해요. 이제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참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감사해집니다. 시작이 어렵지 한 걸음씩만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만 해보세요. 정말 쉽게 그리고 즐겁게 스마트폰을 내 손안의 도우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을 보내고 싶었는데 사진은 어디서 첨부하는지 모르겠고 간신히 찾았나 싶었더니 엉뚱한 사람한테 보내버린 적 있으시죠? 어떤 날은 앱 하나 깔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광고가 뚝. 지금 설치하세요. 경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문구가 뜨면서 당황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면 잘못 누르면 폰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싶은 불안감까지 생깁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엔 손편지 쓰고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쓰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버튼도 없고 화면만 있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앱이라는 걸 깔아서 정부 지원도 받아야 하니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더 답답한 건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면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못해요? 하고 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상처 되셨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손이 안 가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일부러 멀리하거나 최소한만 쓰려고 하십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카톡은 읽기만 하고 답장은 그냥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병원 예약도 앱으로만 받는다 하고 주민센터도 모바일 사전 예약이 필수라 하고 고지서도 전자문서로 전송된다고 문자 하나만 띄고 와요. 이젠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회 서비스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시니어분들을 위한 쉬운 설명이나 배려는 너무 부족하죠. 화면은 작고 글씨는 가늘고 메뉴는 영어로 쓰여 있고 이런 불편함을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계 조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편리한 도구로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그 어떤 기술 용어나 복잡한 설정 없이 그냥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시니어인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게 느껴졌던 기능도 처음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엔 어디를 누르면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한 번만 직접 따라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기계치야. 머리가 굳어서 이제는 못 배워. 하지만 제가 수업에서 느낀 건 정말로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꼭 필요한 기능만 알려드리면 80대 어르신도 카톡 보내고 사진 정리하시고 유튜브로 찬송가 틀고 계세요. 이 영상에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딱 5가지 기본 기능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쓰는 앱 정리하기. 헷갈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만 한눈에 보이게. 글씨와 버튼 크기 키우기. 시력이 불편하신 분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 화면 꺼짐 시간 늘리기. 조작하다가 갑자기 꺼져서 답답했던 일 방지. 불필요한 알림 끄기. 정신 사납고 헷갈리게 만드는 알림 정리. 광고창 실수 클릭 안 하는 법. 자칫 잘못하면 요금이 나갈 수 있는 위험 예방. 이 5가지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복잡한 설명은 없고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실수별 해결 포인트 꼭 집중해서 보시고 바로 따라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무서운 기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는 기능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기능이 한꺼번에 보여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자주 겪는 5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전화랑 문자, 카톡만 쓸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돼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주 쓰는 전화나 카카오톡이 화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보니 급할 때 찾느라 더 헤매게 되죠. 이럴 땐 자주 쓰는 것만 첫 화면에 모아 두시는 게 좋아요. 앱 아이콘을 손으로 꾹 누르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전화기처럼 필요한 위치로 쓱 옮겨서 보기 좋게 정리해두면 찾는 시간도 줄고 실수도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이 아프고 실수로 잘못 누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글꼴은 젊은 사람들 눈에 맞춰져 있어서 얇고 작게 되어 있거든요. 설정에 들어가서 글씨를 크게 바꾸고
버튼 크기까지 함께 키워두면 눈도 덜 피로하고 조작도 쉬워집니다. 글씨 하나 커졌을 뿐인데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쓰다가 화면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사진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쓰는 중에 잠깐 멈췄는데 화면이 사라져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가 있죠. 대부분은 꺼지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걸 5분 이상으로 넉넉하게 늘려두면 조작 중에 급하게 손대지 않아도 되고 실수도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알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밤늦게 쇼핑 앱 알림이 울리거나 게임 알람이 수시로 뜨면 스마트폰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기분이 들죠. 설정에서 각 앱마다 알림을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앱만 알림을 켜두고 나머지는 꺼버리면 폰이 훨씬 조용하고 쾌적해져요. 다섯 번째는 광고창을 실수로 눌러서 이상한 데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기사보다 보면 갑자기 지금 설치하세요. 핸드폰이 느려졌습니다. 같은 문구가 뜨죠. 이럴 땐 무심코 눌렀다가 원치 않는 앱이 깔리거나 이상한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광고는 보통 오른쪽 위나 아래에 조그맣게 X 표시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닫힙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급하게 누르지 말고 잠깐 멈춰서 잘 보고 닫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 5가지만 익혀두셔도 스마트폰 쓰기가 훨씬 쉬워지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손에 익고 나중엔 즐거워지기까지 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라도 직접 따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이 복잡해서 포기하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아셔야 할 유용한 제도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만 5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 기본부터 키오스크 사용법, 카카오톡 보내기, 유튜브 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교육은 동네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수업도 부담 없이 천천히 진행돼서 따라가기 어렵지 않아요. 보통 12시간 정도 짧게 진행되는데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많이 얻고 가세요. 신청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전화 한 통 하시거나 디지털 배움터 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나 손주에게 디지털 배움터 한번 찾아봐 좋아하시면 도와줄 거예요. 두 번째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예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신 경우 휴대폰 요금을 한 달에 많게는 1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제도를 신청하면 매달 23만 원대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건 한 번만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계속 적용돼서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통신요금 할인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시고 통신사 매장이나 고객센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KT, SKT, LG U+ 어디든 해당이 됩니다. 이런 혜택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 보세요. 작은 절차만 거치면 매달 요금 부담이 크게 줄고 남은 돈으로 문화생활이나 가족 모임에 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요즘은 지역마다 어르신 전용 앱이나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에 들을 일이 있으실 때 요즘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같은 거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의외로 알짜 정보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준비해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스마트폰도 배우고 요금도 아끼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조금만 용기 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 어떠셨나요? 막연히 어렵게 느껴졌던 스마트폰도 하나씩만 차근차근 해보면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쓰는 앱은 보기 좋게 정리해두고, 글씨는 크게, 화면은 오래 켜지게, 불필요한 알림은 줄이고, 광고창은 조심스럽게 닫는 습관. 이 5가지만 익히면 스마트폰이 더 이상 낯선 기계가 아니라 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나 통신요금 감면 혜택처럼 모르면 놓치기 쉬운 제도들도 있었죠. 이런 걸 잘 챙겨두면 금전적으로도 실속을 챙기실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라도 직접 실천해 보면 금방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해요. 스마트폰은 결국 내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방법 중 딱 하나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씨 크기만 바꿔도 이거 왜 이제 알았지?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가족분들과 함께 다시 보시거나 필요한 부분만 골라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해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이제 해보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누군가에겐 단순한 정보였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용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이제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자녀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셨던 분, 기계 앞에만 서면 겁부터 났던 분, 그런 모든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배운 걸 가족이나 친구 한 분에게만 공유해도 그분도 한 발짝 더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누르는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스마트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외로움도 줄이고 복지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짧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분명히 멋진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배워나가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해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정보관이었습니다.